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월 24일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2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취임한 이래 금요일까지 총 32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인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작년도 매출이 약 40%나 격감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가 미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첨단 웨이퍼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2건만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1월 24일 현재 진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All of President Biden's key executive orders in one chart. 마켓 워치사 보도 보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 취임 직후부터 금요일까지 총 32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권에 의해 국회 동의 없이 처리하였는데요. 트럼프에서 바이든 체제로의 급속한 전환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32건 행정명령의 형태를 보면요. Executive Order가 20건, 메모랜덤이 5건, 리퀘스트가 2건, 디렉티브가 2건, 기타 프로클러미네이션 등이 4건입니다. Executive Order, 행정지시, 메모랜덤, 비망, 리퀘스트 요구, 디렉티브 지시, 프로클러미네이션, 선언 등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군요.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가 세계보건기구 가입을 존속시킨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투쟁 정부 조직을 구성하고 세계 지도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세 번째, 파리 기후 조약에 재가입한다. 네 번째가 연방시설 등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100일 내에 1억 명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한다. 그리고 키스톤 송유관 건설 허가를 철회한다. 이 키스톤 송유관은 캐나다에 원유를 수입하는 송유관이 되는데요.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 행정명령은 세입자 강제 추방, 담보권 실행, 그리고 집세를 유예를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학교 수업 재개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행정명령은 인종적 형평성 제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명령은 무슬림 국민들의 입국 금지를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정명령은 멕시코와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불법 체류 어린이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료 급식 제도 및 경기 부양 개인 수표 직업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상계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바이든의 선거 공약 내지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이 거의 다 포괄되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각 행정명령의 서두에는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직 인수팀이 발표한 행정명령 32건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행정명령 주제별로 그리고 형태별로 그 날짜가 기록되어 있군요. 시간 나실 때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Trump's business was crashing even before the Capitol riot made his brand toxic. CNN 보도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작년도 매출이 약 40%나 격감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매년 자신의 재무 상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요. 트럼프가 1월 20일 퇴임하면서 작년도 실적 및 올해 1월 20일까지의 재무 상태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은 그의 호텔, 리조트 등 바이러스 피해가 극심해서 작년도 매출이 40%나 격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재무적 압박을 받고 있고요. 은행이나 파트너 기업들이 그를 예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의회 난동 사건 이후에 그 예면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ditch, 차버렸다는 뜻이죠. 트럼프 왕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작년도 매출은 2억 7,800만 달러 내지 3억 1,300만 달러로 나왔는데요. 이는 2019년도 4억 4,500만 내지 4억 8,300만 달러에 비해서 약 40% 격감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실적을 보면요. 먼저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인데 오른쪽 그림에 놓는 워싱턴 호텔입니다. 작년도 매출이 1,510만 달러로 그 전년에 비해서 63%나 감소했네요. 그 다음은 스코틀랜드에 있는 골프장 턴베리 실적인데요. 매출이 1,980만 달러로 그 전년 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이 골프장은 바이러스 사태로 영국 정부가 영업 정지를 시켰네요. 다음은 마이애미 인근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도렐 골프 리조트인데요. 매출이 4,420만 달러로 그 전년에 7,720만 달러에 비해서 격감하였네요. 그 외에 여러 골프장들, 샬롯트, 노스캐롤라이나,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 근처에 있는 골프장들은 대체로 매출이 괜찮았다고 하네요. 팜비치에 있는 마랄라고 리조트도 매출은 견조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작년에 주소를 변경하였는데요. 종전에 살던 트럼프 타워에서 이곳 마랄라고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도이치은행이 총 3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였는데요. 2023년까지 만기가 대체로 도래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도이치은행이 지난달 도렐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중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만기가 도래하면 해소한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은행 대출 가능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트럼프의 장기 The Art of Deal이 이번에도 성사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난번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에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트럼프 개인 계정을 영구 폐쇄하였고요. 스트라이프 카드사는 트럼프 선거 캠페인 조직의 신용카드 결제를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쇼피파이사는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의 온라인 점포 영업을 정지시켰습니다. PJ 골프 협회는 뉴저지 골프 코스에서의 그 메이저 대회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과의 영업 관계를 종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면 센트럴 파크 내 스케이트 링크 사업 등을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뉴욕주 범죄조사국은 트럼프 사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실태 조사와 관련 소환장을 발급하였는데요. 이와 관련 도이치은행의 트럼프 사업 담당 직원 2명이 사직하기도 하였네요. 그리고 시그너처 은행은 의 사건 이후에 트럼프 개인의 당사 계정을 폐쇄해버렸다고 하네요. 분리로 살아온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고초를 겪는 모습이 보이는군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Samsung considers $10 billion Texas chip making plant, sources say.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최첨단 웨이퍼 공장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100억 불을 투자해서 올해 착공하고 내년에 주요 장비를 설치하고 그리고 2023년에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 최첨단 3나노미터 칩을 생산한다고 하네요. 이 공장을 건립하는 목적은 첫째, 대만 TSMC사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TSMC사는 애리조나주에 120억 불을 투자해서 역시 3나노미터 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목적은 중국의 기술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경계에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인텔사가 첨단 기술 및 디자인 부문에서 정체 내지 약화 현상을 보임에 따라서 TSMC사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TSMC사가 대만 업체이지만은 중국과의 거래 관계가 많기 때문에 미 정부로서는 걱정이 되죠. 삼성전자가 이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한편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 반도체 수요가 많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로서는 반도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한편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세계 1위지만 비메모리가 아직 1위가 아니죠. 그래서 세계 1위 달성에 미국 공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서 미국 시장 확보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2030년에 TSMC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하기 위해서요. 4세대 반도체용 극자외선 석판 기술을 사용해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하네요. 미국 공장 건립에는 극자외선 설비 확보가 관건이라는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극자외선 설비가 네덜란드 한 업체에 의해서 독점 공급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취임 이래 비메모리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총 1,160억 달러를 투자하여서 특히 파운드리 칩 디자인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개발된 스마트폰과 컴퓨터용 프로세서는 현재 퀄컴사와 엔비디아사에 공급되고 있다고 하네요. 퀄컴과 엔비디아사는 종전에 TSMC 제품을 사용하다가 이를 삼성전자 제품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네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현재 2개의 EUV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화성과 평택에 가동 중이고요. 미국 EUV 공장이 신규로 이제 신설되는 거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서 한국 경제 성장에 계속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현재 세계 확진자 수는 9,726만 4,500명으로 전주 대비 5.1%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10만 7,554명으로 전주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백신 보급이 증가하는데도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이네요. 국가별로 보면은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7위로 상승하였습니다. 나머지 1위에서 12위까지는 순서가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을 보시죠. 주요 이슈로는 다음 주 중에는 주요 기술주 등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이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9 트릴리언 달러 경기 부양책이 진전될지 여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미국 4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연율 4.7% 성장이 예상되고요.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3.5% 성장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는 나아진 내용이네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그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개최되는데 수요일 오후 2시 반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와 관련한 스테이트먼트를 발언하게 되죠. 대체로 종전과 비슷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